간혹 고양이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긴 하지만은요, 고양이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먹자마자 바로 토하는 걸까요? 왜 사료를 이렇게 바닥으로 뿌리고 먹는 걸까요? 왜 먹다 말고 바닥을 이렇게 긁는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식사 시간에 이상한 행동하는 이유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고양이가 사료를 코로 밀어서 바닥으로 뿌려놓고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어질러 누워가면서 지저분하게 먹는 걸까요? 자, 이건 고양이의 사냥 본능과 사료 그릇의 높이나 형태가 맞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료를 흩뿌려 놓는 이유는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료 그릇의 높이가 불편하거나 고양이 수염이 그릇의 가장자리에 닿아서 신경 쓰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사료 그릇 높이를 조금 더 낮춰주거나 혹은 납작하고 그릇의 넓이가 넓어서 고양이의 수염이 덜 닿는 그릇으로 바꿔주면은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릇의 소재나 고유의 냄새, 혹은 그릇에서 먹을 때 이빨하고 그릇하고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거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그릇의 소재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에 예민한 아이라면요, 실리콘 소재의 그릇으로 바꿔주시고요. 냄새에 예민한 아이라면요, 세라믹 소재의 그릇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어리고 활발한 아이라면요, 사냥의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흩뿌리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쟁반 같은 곳에 사료를 주면은요,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밥을 숨기거나 입에 물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먹는 경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사료를 물고 소파 밑이나 자신 주로 쉬는 곳까지 가져가서 먹는 경우는요, 주변이 불안하거나 다른 경쟁 고양이 혹은 집사에게 음식을 뺏길까봐 불안할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혹은 주변을 조명하면서 먹고 싶을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즉, 밥그릇이 구석에 있다 그러면요, 엉덩이가 거실로 향하고 머리가 구석으로 향하잖아. 이러면 좀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나 무섭다 이러고 물고 편안한 자리나 높은 곳으로 옮겨서 먹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다묘 사육 과정에서 아직 합사가 완전히 안 이루어져서 서로 경쟁 상대로 인식한다면요, 사료의 밥그릇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그릇이 너무 가깝다면요, 불편해서 옮겨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혹은 식사 자리가 불편한 동거묘가 영역으로 선포한 경우는요, 그곳에서 식사를 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밥자리를요, 충분히 거리를 벌려주고 밥그릇과 물그릇을 벽에 넘어 붙여놓거나 코너에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식사 중에도요, 시야가 트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 식사가 가능합니다. 옮겨서 식사를 한다면요, 밥자리나 상황이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도 친하지 않은 높은 분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되면은요, 불편하지 않은가요? 세 번째로, 갑자기 평소 잘 먹던 사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일시적이라면요, 건강상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 질환이나 구내염,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때문에 사료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료를 계속 거부하고 다른 사료를 시도하며 먹기 시작한다면요, 오랫동안 먹던 사료에 대해서 불편한 기억이 생겨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 먹던 사료를 먹고 토했다든가 갑작스러운 소화 문제로 속이 심하게 불편했다면요, 예민한 고양이는요, 해당 사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음식으로 인식을 하고요,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사료를 자주 바꿔줘야만 하는 예민한 아이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사료를 갑자기 거부하여 체중까지 줄기 시작했다면요, 반드시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요, 사료를 급하게 많이 먹고 바로 토하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급한 폭식 후 구토를 하는 패턴은요, 고양이에서 생각보다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젊은 고양이라면요, 어린 고양이 때부터 경쟁하듯이 먹던 습관이 남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하루 2번 패턴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식사의 간격이 너무 길어져서 배가 고파서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료 입자, 즉 키불의 크기와 형태가 아이에게 너무 작은 경우에도 빠르게 사료를 먹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빠르게 먹기 힘든 슬로우 피더 같은 요철이 있는 그릇에 사료를 주시고요, 식사 간격을요, 하루 3에서 4회 이상으로 늘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요, 집사를 울어서 부르고 한 입 먹고 집사 얼굴 쳐다보고 또 한 입 먹고, 이런 고양이 왜 그러는 걸까요? 사료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과 눈을 맞추면서 확인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유대가 깊고 독립심이 부족한 아이의 경우 애착의 표현입니다. 이거 먹어도 괜찮지 이런 느낌의 확인 행동일 수도 있고요, 또 식사 시간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니까 내 뒤를 지켜줘라 이런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은요, 과하게 여러분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불안과 연결될 수도 있어 독립심을 키워줄 필요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요,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바닥을 긁는 신용을 하는 고양이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릇 근처 바닥을 긁는 행동은요,
원래 고양이가 먹은 후 잔여 음식 같은 것을 묻어서 먹은 흔적과 냄새를 숨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식사를 한 후에도요, 남은 음식을 묻으려는 듯한 동작을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식사 전에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요, 사료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미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지금은 먹고 싶지 않을 때 이 행동을 하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즉, 지금은 배가 불러 일단 묻어서 숨겨놨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고양이가 식사 중에 하는 이상행동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식사 시간에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1500편의 핵심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사들을 위한 평생 필독서 윤쌤의 고양이 상담소,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